근데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만을 가지고 단순히 피의자 전환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에 이제 한복판에 있게 되는데 이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도 그 같은 입장들을 이어간 것 아니냐.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이제 진술만으로 피의자 신분에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하는데 대장동 건도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백현도 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옮아매고 있는 겁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포갑인 거죠. 자, 이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재판이 오늘 예정이 돼 있습니다. 그동안의 변호사 문제를 두고 공전을 계속해 오면서 오늘까지 미뤄진 건데요. 자, 과연 오늘 재판은 어땠을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민지숙 기자, 오전에 재판이 열렸을 텐데 혹시 오전 재판은 좀 어땠어요? 네, 오늘 오전까지 총 3차례 공전을 거듭했습니다. 아하, 네. 일단 지난 재판에 새롭게 선임된 변호사, 변호 첫날에 그만하겠다라고 사임서를 내고 나갔죠. 그렇죠. 기존의 변호인도 어제 사임서를 냈다라고 해서 오늘 누가 같이 나오나 했는데요. 이화영 전 부지사 홀로 법정에 섰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 측에서는 변호인 선임 기회를 좀 더 달라라고 재판부에 요청을 했는데요. 네. 재판부 이렇게 더 이상 공전을 거듭할 수는 없다라면서 당장 오후에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서 그대로 재판 진행하겠다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오전에 듣기로 했던 김성태 전 회장의 증인 신문도 오후로 일정이 밀린 상태입니다. 원래 이제 오전에 김성태 회장의 증언이 있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는데 이것도 이제 오후로 밀렸군요. 자, 근데 검찰 입장에서는 이 재판이 지금 계속해서 이렇게 되니까 이거 재판 지연하려고 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불만이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해도 너무하다라는 건데요. 오늘 검찰 측에서는 이 정도면 이 법정 진술을 막기 위한 조직적인 이 사법 방해가 의심된다 이렇게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화영 전 부지사의 아내를 언급했는데요. 지난 10달 동안 문제없이 재판을 진행을 해오다가 갑자기 태도가 돌변했다라면서 모 국회의원과 전화 통화를 한 다음에 이렇게 태도 변화가 있었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이 모 의원으로 지목이 된 이 박찬대 의원 이 통화를 한 적은 있지만 회유 시도한 적은 없다라고 직접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 목소리 직접 듣고 오시죠. 아까 말했던 그 이화영 전 부지사의 지디와 만난 것은 사실인데요. 그분은 우리 당내 인사고 또 지역위원장을 하고 계세요. 다른 일로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분한테 누가 전화를 하셨어요. 아, 지인한테? 네네. 그분이 전화를 받은 거죠. 전화를 그러니까 저랑 대화하다 말고 전화가 오니까 받으셨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저를 바꿔주시더라고요. 상대방이 누군지 모르고 받았는데 이화영 전 부지사의 부인이셨어요. 뭐 별 대화는 아니었는데 일단은 안부 전화했고 저번에 폭로한 대로 검찰에 심각한 인권 침해 사실 등에 대해서 언급을 했었어요. 그래. 우연히 바꿔진 전화 통화를 통해 가지고 해유와 압박이 있을 수는 없는 거고요. 네. 자, 박진영 부원장, 지금 뭐 변호사 문제로 계속해서 공전이 되고 이거 지연 작전 쓰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나오는 상황이고 방금 박찬대 의원 뭐 얘기도 들었지만 조직적인 사법 방해다라는 비판도 나와요. 그런가요, 지금 상황이? 그 조직적이라는 부분은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아요. 조직적이라고 하면 누가 개입됐다는 뜻인가요? 가족 이상의 누군가가 개입됐다는 뜻인데 지금 이 재판에서 이화영 부지사나 이화영 부지사 쪽이 취하고 있는 입장들은 민주당과 상반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술이 나오는 상황들은.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이 뭐 조직적이다 이런 식의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가당치도 않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 이 지연 전술이라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피해자인 이화영 그 부지사와 가족들이 할 수 있는 전술 아닌가요? 그런 부분으로서 저는 뭐 우리가 왈가왈부할 문제는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결국은 이 모든 것들이 과잉된 구속 수사에서 나오는 거 아닌가요? 구속 수사에 의해서 이화영 부지사가 인신 구속이 된 상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어떤 압박과 회유를 하고 있다 이런 의심도 있는 거고 가족들 입장에서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가족들도 자구책으로 어떤 뭐 지연 전술이든 그런 것들을 구사하는 상황으로 오고 저는 전반적인 대부분의 문제가 검찰의 구속 수사에서 비롯됐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민지숙 씨가 지금 박진영 부원장은 민주당하고 관계 없다고 하지만 네.
이재명 대표가 지금 이 사건 관련해서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잖아요. 맞습니다. 그동안 이 대북송금 수사팀 이재명 대표 참고인 신분으로 수사를 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이 대표를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했다라고 조금 전에 전해졌는데요. 이 핵심 관계자들의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결과 이 쌍방울 그룹이 북한에 건넨 이 방북 비용 뇌물로 보고 이 대표에게 부정한 청탁을 대가로 뇌물을 제공하도록 한 이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이 제3자 뇌물죄 1억 원이 넘으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이 대표가 이 제3자 뇌물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게 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 성남 FC 후원금 수사 때도 이 혐의가 나왔었는데요. 맞아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 5번째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병미 최의원, 참고인 신분이었던 이재명 대표가 오늘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다. 이 안에 담긴 속뜻은 뭘까요?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으면 관련된 혐의 입증에 대해서 어느 정도 검찰이 자신감을 갖고 있다 생각이 될 것 같고요. 네.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됐기 때문에 소환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수사의 마무리 단계를 지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제1야당 대표이기 때문에 관련된 정황만을 가지고 단순히 피의자 전환을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네. 핵심은 이화영 부지사의 진술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도 이화영 부지사가 쌍방울이 대북 송금 관련된 내용에 이제 한복판에 있게 되는데 이걸 이재명 당시 지사에게 보고를 했다. 이렇게 수사 단계에서 진술한 적이 있다로 알려졌는데 최근에도 그 같은 입장들을 이어간 것 아니냐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이화영 부지사의 핵심적인 증언들을 바탕으로 이재명 경기지사, 당시 경기지사가 이 내용들을 몰랐을 리 없다 판단하고 피의자 신분에 전환을 한 것이 아닌가 싶고 조만간 소환 조사를 통해서 최종적인 수사의 마무리 단계가 진행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박준영 부원장, 지난번에 백현동 관련해가지고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받았고요. 이번 건도 지금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이 돼서 입건까지 이제 된 상황입니다. 당에서 상당히 촉각을 곤두세우지 않을까 싶은데 좀 어떤가요? 글쎄요, 뭐 말씀하신 것처럼 제1야당 대표를 어떻게 이제 진술만으로 피의자 신분에 세우느냐 그런 이야기하는데 대장동 건도 유동규 씨의 진술밖에 없었습니다. 백현동 건도 마찬가지고요. 전부 다 진술밖에 없습니다. 진술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제1야당 대표를 옮아매고 있는 겁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포갑인 거죠. 저는 이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사건은 증거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북한에 돈을 줬는데 김정은한테 물어봅니까? 확인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 상황을 이용해서 저는 검찰과 김성태 쌍방울 회장이 기획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결국 뭡니까? 증거가 없기 때문에 재판을 가면 무죄가 나옵니다. 그러나 재판 이전에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해서 제1야당 대표를 모욕 준다라는 측면에서의 정치적 활용은 충분히 있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검찰이 이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이 대북송금 사건 관련해서 입건까지 된 상황. 그러면서 전에 조사를 받았던 이 백현동 건과 해서 병합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 아니냐. 그럼 언제 청구할 것이냐. 이 문제가 계속해서 논란이 되고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 사기업도 사업 참여 여부는 경영 판단이다라고 그렇죠. 해서 배임죄를 묻기 힘들다는 네. 판례가 많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 영장을 했다가는 검찰로서는 낭패해 보기가 십사입니다. 오늘 그 이화영 지사의 검찰 진술에 예. 대한 증거능력 부여를 시도를 하려고 했으나 또 그게 또 무의로 또 돌아간다면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또 이 국선 변호인을 또 선임을 해야 될 건데 그러면 그 자체로 지금 벌써 9월이 홀딱 지나갑니다. 예. 이화영 지사의 구속 만기가 10월 13일인가 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검찰은 좀 여유를 부리지 않을까. 양진희 변호사. 그 전까지는 검찰이 좀 여유를 부리지 않을까. 변호사로 보시기에도 좀 그러세요? 어떠세요? 일단은 뭐 여유를 부린다기보다는 사실은 뭐 앞서서 언급이 된 것처럼 병합을 해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검찰로서는 아마도 유력한 방법 중에 하나로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백현동 건만으로 사실은 영장 청구를 했다가 만약에 그것이 기각이 되면 검찰로서는 사실은 줄줄이 뭔가 이제 수사에 대한 신뢰성을 잃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백현동 건과 그리고 이제 대북 송금 건이라든지 최대한 좀 병합을 해서 청구를 하는 것이 가장
나은 전략이라고 아마 판단을 할 텐데 거기서의 문제는 사실은 이화영 전 부지사의 이제 재판이 계속해서 공전이 될 거라고는 아마 예상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공전이 되다 보니까 사실 그 검찰에서 진술한 진술에 대해서 증거 능력이 부여가 되는데 그거는 재판이 진행이 돼야만 재판에서 사실 다퉈서 이뤄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게 계속 이루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구 시점은 좀 늘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은 뭐 10월 13일까지 이제 구속 기간이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조금은 여유를 두겠지만 사실은 그걸 넘겨버린다면 또 진술이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는 또 우려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 입장에서도 최대한 좀 그 내에 좀 끝내기를 원하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